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인천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계신 정채강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정채강 교수님은 수능 출제로 유명한 교육과정평가원에 계시다가 지금 인천대학교로 가셨고요. 예전에 영어 영재 교육 연구실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글로벌 창의 영재 교육 연구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정채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덥고 또 요즘 너무 정신이 없죠. 코로나도 막 창궐하고 해서요. 네, 교수님, 불러주셔요. 영광입니다. 제가 예. 제일 궁금했던 게 교수님 모시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도 네네. 영어 영재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영어 영재가 어떤 게 영어 영재인지 그리고 교수님 왜 영어 영재 교육 연구실에서 글로벌 창의 영재 교육 연구실로 바꾸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영어 영재는 어떤 건지 진짜 영어 영재라는 게 있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 영재가, 사실 따지면 이제 언어 영재부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언어적으로 약간 특출난 아이들? 그 중에서도 또 외국어를 받아들이고 외국어를 사용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 중에서는 특별하게 수학에 또 이렇게 특출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막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영재성이라는 게 유전적으로도 있는 것도 같아요. 어떤 아이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외국어 막 쉽게 국어한다는 얘기들을 저희가 뉴스에 해외 토픽에 가끔 보잖아요. 해외 토픽,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보면 좀 언어적으로 외국어를 익히고 사용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아이들, 그래서 저 나이 또래에 외국어를 참 잘한다 하는 정도로 나오는 아이들, 막 트레이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얘가 갑자기 막 이렇게 영어를 좀 잘하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트레이닝이 없었는데? 그냥 그래서 그게 타고난 이제 건가요? 어느 정도는 좀 타고나는 유전적인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긴 해요. 왜냐하면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타고났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1등 했다고. 그래서 아니 나는 그렇지는 않는데 그럼 나는 뭐지 누가 하면서. 그렇게. 아, 진짜 저한테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타고나는 거야, 뭐, 교사 입장에서나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뭐, 음악도 타고나는 아이들이 있고, 미술도 가르친 적 없는데, 어느 날 막 정말, 막 추상화 같은 거 그리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아마 영어를 어디선가 들었는데, 뭐 그거가 흡수가 굉장히 빨리 돼서 하는 아이들, 그런 애들은 열외로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영어 영재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방법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타고나는 애들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애들도 없지 않아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이제 뭐 아이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아이들 중에서도 우리 애가 이제 둘인데요. 네. 큰애는 여자아이고 둘째는 남자아이인데 큰애는 언어적으로 이렇게 특히 뭐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둘째 아이는 똑같은 방법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거 플러스 거기에 뭔가, 트레이닝을 했을 때 잘 쭉쭉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이들? 네네. 걔네들 같은 경우는 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법이야, 교수님께서 하셨던, 우리 책에 쓰셨던, 제가 지금 몇 권을 사가지고 주변에 뿌리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창의성 영어. 네. 창의성 영어를 통해서 했던 방법들을 적용을 하나씩 시켜서 얘가 과연 영어 영재성이 있나? 그러니까 외국어 학습에 무리가 없는 거부감을 갖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지금 두 아이를 직접 가르쳐 봤더니 너무 다르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큰 아이는 영어가 쩍쩍 들어가더니 둘째 아이는 영 안 돼서 사실 그 창의력 영어에 쓴 거는 그 큰 아이한테는 적용이 잘 됐는데 둘째 아이는 좀 달라서 실은 다른 방법으로 했었거든요. 자, 그건 또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도 사실 좀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교수님도 보니까 저도 봤는데, 내 아이와 영어 산책, 영잘알, 부모하는 영어 공부법이라고 쓰셨던데, 그럼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시나 봐요? 자녀들을? 제가 가르친다기보다는 저희 집사람도 네, 예, 같이. 네네, 맞다. 네. 그러시죠. 두 분 다 영어 하셔가지고.
사실은 집사람이 영어 교육 박사니까 네, 실질적으로 집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건 집사람이 실질적으로 하고, 네, 그리고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자문을 구했어요. 사실은 저는 음, 제가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있으면서 갖고 이제 생긴 게 이제 인맥밖에 없어가지고 그 네, 인맥을 동원해서 교대 교수님들, 사범대 영어교육과 교수님들, 그 다음에 뭐 초중고등학교 현직 교사들, 그분들한테 이제 아이들 어떻게 가르쳤는지 하고 자기는 어떻게 영어를 배웠는지를 물어봤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그렇게 배운 지식들과 경험들을 집사람한테 전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때 배웠던 것들은 좀 나이가 어렸을 때였거든요. 3살, 네, 5살, 네, 7살 네,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것들. 네, 그 이후의 것들은 이제 최신 논문이나 이제 책이나 뭐 예컨대 이제 예를 들면 교수님이 쓴 책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우리 애들 지금 연령대가 아니라 이후의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렇게 제가 받아다가 집사람한테 물어다 주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하고. 교수님이 그렇게 여러 인맥들을 통해서 알게 되신 것 중에 제일 좋은 팁 두어 가지만 알려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연령대에 따라 다른데요. 확실히 어렸을 때는 네, 그 교대 교수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대 교수님들인데, 저희가 보통 이제 찬트라고 하고 뭐 아이들이 이제 노래 부르는 거 하잖아요. 네네, 3살에서 5살 때는 확실히 그게 잘 먹히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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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도 노부영 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막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결같이 입을 모으는 전문가 팁 중에 하나는 독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독서를 그냥 책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래서 영어 독서 지도사 그 과정도 했어요. 저 부부가. 아, 네. 그래가지고 대단하시네요. 아니 이제 그냥 어차피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저희가 뭐 학원을 따로 보낼 그런 여력은 없어서 그러면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좀 하고 어차피 음, 아이들하고 음, 좀 놀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독서지도사 자격증 과정도 들으니까 어느 정도 그것도 좀 쓸만해서 네, 거기에서 기본해서 저희가 좀 변형을 시켰죠. 저희 집에서 음, 우리 아이한테 맞도록 약간 변형을 시켜서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똑같아요. 뭐 before reading, during reading, after reading은 다 이제 그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데 그거 네네, 할 때는 저희는 어 처음에는 아이가 좀 싫어했는데 나중에 좀 자기가 영어가 어느 정도 하는 걸 보니까 끝에 이제 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못 읽으니까 네. 이야기를 얘보고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아, 네. 네.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네네. 영어를 못 읽으니까 읽는 것부터 해야지 그걸 쓰거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아, 않거든요. 그런데 네네네. 예, 읽어야지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교수님은 아이들이 읽지 못하니까 그림만 보고 뭔가 먼저 시작을 하고 네. 네.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차츰차츰 읽기를 시키신 거잖아요. 네네. 네, 이 순서 별로 생각 잘 못하는 순서거든요. 근데 애들이 못 읽어요. 지금도 못 그렇죠. 읽는데 못 뭐. 읽죠. 당연히 못 읽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파닉스부터 차례차례 가르쳐서 읽도록 하는 게 먼저라고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예, 생각에. 저희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애가 알파벳도 모르는데 뭘 읽겠어요. 그래서 음, 그림 보고 얘가 이제 무슨 뭘 하고 있지 하면서 얘가 이제 얘기를 막 만들어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얘기를 만들어내고 뭐 하다가 그냥 네. 또 다른 거는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저희는 이제 하는 걸 좀 찍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보여주면 또 음, 좋아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씩 비디오 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음, 우리 집사람이 뭐 블로그에 올리진 않았지만 그냥 애 커가는 거 이제 기록한다고 네. 그냥 그 정도에서 보여주니까 또 좋아해서 지금 이제 큰애가 7살인데 얘는 이제는 좋아하더라고요. 빨리 찍으라고. 그거 나중에 저 책으로 내시거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궁금해 하시는 방법이고, 워낙 영어가 이제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집에서 직접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좋은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으시면 정말 노하우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